자, 이전 시간에서 전통 배자, 옛배자의 반길이를 만들어 봤는데 길이만 길게 하면 온 길이 길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똑같다. 자, 이번에는 옛배자의 활용으로 레이스 원단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레이스 원단 많이 사놓으셨죠? 레이스 원단으로 해서 쓰는데 레이스 원단은 자체의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감은 되지 않고 얘 한 장이 겉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안감만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심감이 빠진다라는 거죠. 자, 레이스에는 밑단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건 원하시는 기장으로 해서 두 번 접어서 재봉하시면 되고, 레이스에 이렇게 모양이 살아있으면 여기를 끝단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이 끝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온 길이의 옆배자 패턴을 보면 약간 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앞판도 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복 원단을 이용하실 때 곡선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암호를 맞대어서 보시면 앞길이 조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레이스 할 때는 이거를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이 맞추십니다. 대신에 여기 둥근 곡선 있죠? 얘는 굳이 살려줄 필요가 없다. 얘가 엄청 긴 옷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처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많이 길게 하시는 분들은 이 곡선을 좀 살려야겠지만, 그래서 곡선 무시하시고 직선으로 놓으십니다. 이렇게 끝에 맞춰주시고, 요 곡선대로 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되게 해주신다. 안감은 끝단에서 1cm만 더 주십니다. 1cm를 더 줘서 이렇게 접어 박으면 끝단보다 짧아지죠. 1cm만 더 줘서 1cm, 1cm 이렇게 2cm 올려서 재봉하겠습니다. 곡선 무시, 직선 재단. 안감은 1cm만 더 길게. 그 다음에는 위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복천처럼 많이 안 풀릴 거니까 미리 1cm의 시접으로 자르겠습니다. 자, 그럼 뒷판 끝. 앞판은 길이는 여기 암홀에서부터 밑으로 같이 맞춰줘도 되고 또는 이렇게 짧게 해주셔도 된다. 중요한 점은 여기 이 부분, 여기에 넛지를 하나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앞판과 뒷판을 합봉을 하고 아래쪽은 따로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야 어떤 옷을 입어도 만약에 옆으로 팍 퍼지는 옷을 입어도 얘 때문에 실루엣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앞판 보겠습니다. 앞판 레이스감. 자, 지금 이렇게 엎어야 되네요. 똑같이 이렇게 놓으셔서 앞중심에 1cm 시접 주시고요. 여기 곡선 무시하고 직선 개념으로, 그리고 1cm만 더 주기. 자, 밑단에 안감은 1cm 시접 더 주기. 이렇게 나머지 부분 1cm로 재단해 주기. 어깨도 1cm 해주십니다. 대신에 여기 앞목선에 막깃이 있는 부분은 여유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깃선을 따라서 시침 표시를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옛 방식 그대로 쓰겠다 는 거죠. 안감은 완성선을 그려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복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1대1로 자르시고 얘만 시접 1cm 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깃선을 따라서 꼬집기 재봉. 요거 이제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한 줄 홈질해서 그 홈질 선을 따라서 접어서 한번 이렇게 상침하듯이 꼬집기 재봉 해준다. 요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선 완성선을 그려준다. 앞에 옛배자를 하신 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줄 재봉해 주시고, 레이스에는 앞판과 뒷판이 있죠. 앞뒤 안박이 있습니다. 잘 살펴서
한 꼬집 해준다. 꼬집할 때는 여기 깃부분을 위로, 자, 꼬집기 재봉. 자, 우리말로 꼬집기 재봉이지만은 양장에서는 핀턱이겠죠. 아주 좁은 핀턱. 곡선 부위에 오시면 선들 잘 살펴서 밑에 원단들을 살살 꼬집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면 되죠. 선은 기 쪽으로 눕혀주십니다. 그래야 입체감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선을 그려주십니다. 여기 어깨의 긴 연결선까지 완성선을 그려주십시오. 안감의 모든 밑단은 1cm 접어서 2번 접어서 이렇게 다 올려주십시오. 1cm 이상 올리셔야 됩니다. 난 소심해서 8mm만 올리겠다. 이거 안 됩니다. 1cm 이상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앞판에 깃선 완성해야죠. 깃부분 완성하기 전에 단추고리 달겠습니다. 단추고리 다셔도 되고 나중에 옷고름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맡기시니까 서로 이렇게 되니까 단추 구멍은 어렵겠죠. 그래서 단추 3개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연봉 하셔도 되고 맡기시니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저는 단추 구멍으로 단추고리를 해서 반대편에 작은 단추를 달아주겠습니다. 좀 많이 작은 3개 달겠습니다. 왜 이쪽에 단추 고리를 다느냐, 한복식이니까 쪼고리 생각해서 우리가 왼쪽 손이 위로 올라오는 개념, 그 개념의 연장입니다. 편리 하신 대로 하십시오. 어느 쪽을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이제 깃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전에 깃부분에 여기 올라가 있어서, 단추 자리가 올라가 있어서 먼저 달아줬습니다. 깃 완성선, 깃 완성선을 이렇게 해서 제공을 했죠. 완성선에 이렇게 하고 나시면 반대편에 걸 가져오셔서 이렇게 맞추십니다. 라인 맞춰서 출발. 그러면 오차의 확률이 확 줄죠. 오차날 가능성 많이 줄여놓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세로선 하겠습니다. 왜? 이 2개를 맞춰서 이렇게 했더니 거의 똑같다. 그럼 틀릴 일이 사실은 잘 없죠. 그대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확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끝선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밀림이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혹시 밀리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망사 원단은 베이스 원단은 이런 점이 좋아요. 좀 밀린다 싶으면 엎어서 하시면 됩니다. 직선이 맞나 안 맞나 보시고 시접 분량이 맞나 안 맞나 보시고 이제 맞춰서 오려주시고 여기는 가위바 곡선 부위 나중에 뒤집겠습니다. 나중에 뒤집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순서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뒤집어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자, 이제 처음 이 활용 영상만 보신 분은 이거 그냥 그대로 저대로 뒤집어서 하면 되나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예빼자 반저고리에서 우리는 앞서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